천상의 심장부에서도 천사가 공포를 느낄 수 있지. 왜 이 지구에는 악이 만천하에 퍼져 있을까요? 그것은 산디라는 저진동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와 선과 악의 창조가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더욱이 불교적인 의미에서 욕계 아스트랄계는 타와자제천, 색계하부, 초선천 밑에 중간에 마왕 마라 파피야스가 욕계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마왕은 1천만 년 전에 신통을 얻어 그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마왕이 욕계 천상 주인입니다. 마치 블리자드 RPG 게임에 등장하는 디아블로 격이 됩니다. 참 황당하죠? 인간계는 고대의 높은 진동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차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계는 아스트랄 세계로 3D 인간이 4차원보다 모든 능력이 떨어집니다. 미혹하고 어리석고 앞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4차원 어두운 생물들이 인간을 잘 조종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악행을 해도 현생 동안 잘 살아갑니다. 이원성과 시갈이라는 선형적인 세계에서 죄와 업보는 다음에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워의 봉기로 남을 조종하려는 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파워가 도구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검색을 통해 우리나라 한 해 실종이 수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게 실종 신고 누적수를 통계를 잡은 것인지 사건 미해결이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성인은 단순 가출로 잡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단연간 가출이 아닌 실종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는 인신매매단이 활기를 치던 때였습니다. 그때 시대는 우범지대가 많았습니다. 경찰들이 100m에 2명씩 보초서는 날도 있고요. 샤워를 하고 있는 가운데 80m 근처에서 여자 입을 틀어막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청각적인 소리로 들었습니다. 10대 때 정의감에 불타 공기총을 들고 쫓아갔다가 사람들이 말려서 이미 차는 떠나 온데간데 없습니다. 확실하게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닌데 3일 후 경찰에 잡힌 것으로 보도됩니다. 종종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 범죄에 노출되어 끌려가 안매장 당하는 미제 사건부터 목격자 증언들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찾지 못합니다. 산악구조원이 밤에 범죄에 노출된 여성을 구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에서 염전하는 곳에 낚시하러 갔다가 그들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바보가 되었답니다. 정신과 일종의 약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염점노예로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탈출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희생자 귀신들을 목격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에는 외딴 산속의 심심을 다스리는 건강 프로그램, 일종의 기도원이나 수도원, 명상, 테라피, 심리치료 같은 것을 하는 곳인데 아마도 전과자들이 기술을 배워서 꾸며낸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산속에 심리치료 목적으로 개설한 것입니다. 1년간 신뢰를 쌓고 매달 2-3명씩 여행 프로그램으로 중국에 갔다가 완전 실종되는 것입니다. 범죄는 매우 교묘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면 찾지를 못합니다. 역전 주변의 소매치기 범들이 지체장의 아이를 꽃동네에 차를 불러서 실어간다고 합니다. 지체장의 아이의 할아버지가 찾으러 다니고 소문 끝에 그 사람이 꽃동네 차를 불러서 아이를 데려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매치기 범들이 사람도 팔아먹고 고깃배도 유인해서 팔아먹기도 합니다. 무전여행 어디 일감 때문에 핑계로 사람을 유인한답니다. 7년 전에 알던 사람인데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어떤 업계 악질 인간이 도로에서 차를 타라고 해서 탔다가 무작정 따라갔다가 섬에 팔려갔답니다. 그 섬에서 노인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관리를 한답니다. 그가 나중에 수영을 해서 도망 나왔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신고는 했겠지요. 그리고 사람 팔아먹는 그 악질 인간은 최씨 성씨로 얼굴을 본 적 없지만 대전에서 고물상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해자 당사자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옛날에 조폭 사채업을 하다가 말아먹은 사람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사채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게 포장마차를 해서 성실하게 돈을 잘 벌었는데 이웃 깡패 형이라는 놈이 장사를 방해해서 또 말아먹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덩치가 좋고 몸이 날렵했는데 술로 살다가 폐인되고 나중에 고물 수집을 좀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순박하고 성질은 착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악한 짓을 일삼은 자들이 수년 동안 살아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인데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과거에 7080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찾지 못하는 것은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아이 하나당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체아를 꽃동네에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일부 범죄인과 소수 시설에서 돈을 목적으로 한 이유로 아이들을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4, 5세 때 제가 고아원에 1년을 살아본 경험으로 그 고아원은 하루에 공깃밥 아침, 저녁 2끼를 줍니다. 반찬은 1년 내내 간장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오전 8시, 오후 8시에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서 문지기 보초를 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고아원 원장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 배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안 죽을 만큼 밥을 줬다는 것입니다. 원장이라는 21세 여자가 있었는데 바지 사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둠의 시크릿 마법으로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먹은 것도 없고 허기지는데 매사 빙글빙글 돌고 빈혈이 있는데 술래잡기를 매일 하다 보니 화가 나서 저 누나 다리가 다쳤으면 좋겠다. 45초 미만의 그 순간 다리가 다쳐서 병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독특해서 21세 원장 누나와 19세 누나랑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도 목격했는데요. 19세 누나가 엄마에게 보내주자 원장 누나는 안 된다 이년아 살벌하게 싸우더니 갈라졌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때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서 등 뒤에 신발을 안 주고 개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있겠다 도발을 했습니다. 저 X년이 내 신발을 안 줘. 그러자 그 여자가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에게 쌍욕을 날리면서 왜 애를 고생시키냐고 네가 인간이냐고 따지고 그래서 겨우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원장 누나에게 욕을 한 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은 정직하게 따뜻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가 가르쳤던 것처럼 나 자신을 대하는 것 같이 항상 타인을 헤아리라. 그 말처럼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듯 남에게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어쩌면 그들도 고아 출신이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 때로는 소시오패스 같기도 하죠. 지구사회에서 인신매매는 다양한 용도로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단체에 넘겨져 껌파리 구걸을 시키거나 자식이 없는 집에 아이를 사고 팔거나 여러 용도로 팔려갈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 영화의 핵심 탑 시크릿은 임신매매 수요도 피라미드 계단과 같다고 봅니다. 이러저러 수요로 납치를 당하고 최상위 포식자에게는 극소수 아이들을 재물이나 피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아드레나크롬 생산 및 용도로 납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납치를 당한다고 100% 그런 용도로 납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음모 관련 정보에서는 글로벌 리스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의 아이들이 수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 실종된다는 것입니다. 피난과 약탈과 빼돌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사회에 드러난 어두운 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